반갑습니다. 사실은 안 반가워. 사실 쌤은 지금 엄청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해야죠. 할 건 해야지. 할 건 해야죠. 한 주간 잘 보냈나요? 몇몇 학교는 방학식 했을 거고 아직 안 한 학교도 지금 일부랑 제 학생들밖에 없으니까 지금 여기 있는 학생들은 방학을 전부 했네요. 축하드려요. 이제 방학 동안 유의미하게 잘 보내시고요. 저는 방학 그런 거 없어서 부럽지만 아무튼 이건 뭐 이거지. 그렇죠? 얼추 거의 다 왔으니까 시작해 볼까요? 그래 지난주에 뭐 했죠? 맞아요. 산화환원 했죠. 여러분 대답이 없었지만 마음속으로 했을 거라 믿고. 지난주에 우리 산화환원이 뭐고 어떤 애들이 산화환원 반응인지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쵸? 그리고 이제 산소의 이동, 전자의 이동으로 여러 가지 반응을 설명했었는데 문제가 있다면 산소의 이동과 달리 전자의 이동은 뭔가 직관적이지 못하다. 문제를 풀 때 어렵다. 그러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되는가를 오늘 할 겁니다. 전자의 이동에 나오는 문제들은 어떻게 풀어야 되는가? 물론 앞에서 했던 개념 부분들, 뭐 산소가 이동하면 산화된다, 환원된다, 그다음에 광합성 반응, 철의 재련, 화석 연료의 연소 이런 애들을 이용해서 푸는 문제들은 여러분들의 몫이에요. 왜? 개념 해야 하는 거는 여러분들의 몫이죠. 쌤이 대신 외워줄 수는 없어요. 자, 그러면 한번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오늘은 영상 길이를 짧게 가져가는 대신에 영상의 양들이 많을 거예요. 근데 각 파트별로 나눠서 볼 수 있도록 할 겁니다. 최대한. 첫 페이지부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자주 나오는 금속의 양이온 그리고 음이온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무슨 얘기냐?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를 풀 때 주어진 조건을 이용해서 얘네가 어떤 정보를 가지고 있는지를 파악을 해줘야 돼. 근데 내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것들 또는 기본적으로 알고 있으면 좋은 것들이 있어요. 얘네들을 알고 있으면 내가 얘가 얼마고 얘가 뭐고 하는 시간을 줄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 핵심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음이온들이나 또는 이 양이온들이 어떠한 순서로 나타나는지 봅시다. 자, 우선 음이온 계속 말하고 있지만 음이온은 생각보다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겠지만 생각보다 중요해요. 왜? 뭐라고 적혀있어? 금속 양이온의 전하량을 특정하기 위해서는 음이온의 전하량을 알아야 된다. 자, 예를 들어 봅시다. 자주 나오는 음이온 중에 NO3- 질산이온. 자, 질산이온은 위에 마이너스가 하나 붙어있죠. 무슨 얘기야? -1의 전하량을 가진다. 자, 그러면 이 친구가 결합한 어떤 이온 결합 물질들 A, NO3, A라고 적지 말고요. B라고 할게요. B, NO3, 2, C, NO3, 3. 자, NO3가 하나 결합하고 있으니까 A는 플러스 1이네. B는 2개 결합하고 있으니까 2 플러스네. C는 3개 결합하고 있으니까 3 플러스네 라고 하는 사실을 빠르게 파악할 수 있다는 얘기죠. 어떻게? NO3가 -1이라는 걸 아는 순간. 자, 그러면 자주 나오는 음이온들 봅시다. 실제로 자주 안 나오는 애들도 있지만 같이 한데 묶어서 표현한 거예요. 봅시다. 자, 17쪽이랑 16쪽이라고 해가지고 따로 구분해놨어요. 15쪽 원소의 음이온은 자주 나타나지 않아서 뺐습니다. 자, 17쪽 원소 원자과 전자가 몇 개예요? 7개예요. 원자과 전자가 7개. 그래서 전자 한 개를 받아서 음이온이 돼요. 전자 한 개를 받아서 음이온이 돼요. 그럼 음이온의 전하량이 얼마야? -1이야. 그래서 17쪽 원소 플로린, 염소, 브로민, 아이오딘, 우리 할로젠 원소 배웠던 애들
플로린, 염소, 브로민, 아이오딘이 전자를 한 개 받고 음이온이 된 녀석들. 이 친구들이 결합한 금속은 이 친구들이 결합한 금속 양이온은 이 친구들의 개수에 따라서 전하량을 쉽고 빠르게 알아낼 수 있겠네요. 오케이, 좋습니다. 사실상 여기서 NO3 대신에 F-Cl- 뭐 브로민화 이온, 아이오딘화 이온으로 바꿔주면은 달라지는 게 없어. -1 똑같잖아. 지금 A NO3 돼 있는 부분들에서 NO3를 지우고 지우기 어딨죠? NO3를 지우고 내가 여기 부분에 플로린을 넣는다거나 염화 이온을 2개 넣는다거나 아니면 거의 나타나진 않겠지만 아이오딘 이온 3개를 넣는다거나 이 친구들을 통해서 얘네는 지금 전하량이 1, 2, 3이야 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낼 수 있다. 오케이, 좋습니다. 그래서 17쪽 원서 좀 간단해요. 원자과 전자 해볼게요. 전자 플러스 한 개 갑니다. 근데 16쪽 원서부터 조금 까다로워지기 시작한다. 왜? 자, 얘들은 원자과 전자가 6개였어요. 원자과 전자가 6개. 원자과 전자가 6개라는 얘기는 전자 2개를 받아서 음이온이 된다. 그러면 음이온의 전하량이 얼마다? 음이온의 전하량이 -2다. 자, 음이온의 전하량이 -2이기 때문에 산화이온 또는 황화이온과 결합한 녀석들은 일단 얘네가 몇 개 결합하고 있는지 파악하는 게 조금 쉽지만은 않습니다. 봅시다. 자, 자주 나오는 산소, 산화이온. 사실 이 녀석이 결합하면 산화네. 그쵸? 산소잖아. 산소가 결합하면 산화네. 그래서 사실 산화이온만큼 착한 친구가 없어. 근데 일단 우리는 이온이라고 생각하고 한번 해봅시다. 자, 얘는 -2의 전하량을 가져. 자, 그럼 우리는 세 가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세 가지. A 또 A라고 했네. B2O B C2O3. 자, 산화이온 1개랑 A이온 1개가 결합했어요. 자, 지금 이 녀석은 -2예요. 근데 2개를 합쳤을 때 전체적으로 보면은 여기 위에 뭐라고 적혀 있어? 안 적혀 있어요. 다시 말해서 이온 결합 물질은 전하량이 0이에요. 그럼 0이 되게 해주려면 A의 전하량은 얼마가 돼야 돼? A의 전하량은 2+가 돼야 돼. 똑같은 원리로 B2O도 해볼 수 있겠네요. 그러면은 B는 전하량이 얼마가 돼야 돼? B는 플러스가 돼야 돼. 근데 왜 얘는 플러스가 돼야 되나요? 자, B의 개수가 몇 개야? 2개. B의 개수가 2개야. 자, 그러면은 B의 이온 전하량을 모른다고 해봅시다. 자, 이 친구가 2개 있고요. 그 다음에 산화이온이 1개 있어요. 그럼 내가 위에 있는 녀석들만 더해준다라고 생각해봅시다. 전하량을 더해준다라고 생각해봅시다. 그러면은 2 곱하기 B 더하기 1 곱하기 -2. 이 친구가 0이 돼야 된다. 그럼 따라서 B에 들어갈 수 있는 숫자는 1밖에 없겠네요. 그래서 B+. 똑같은 방식으로 C2O3도 해주게 되면은 C는 3+, 3가 양이온이 됩니다. 자, 어렵지 않죠? 여기까지는 어렵지 않죠? 자, 그 밑에부터는 다 원자 이온들이에요. 여러 개의 원자 결합한 이온들이에요. 이 녀석들은 어느 정도의 전하량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야. 근데 우리가 좀 헷갈려하는 게 산소가 이미 들어가 있는 경우 이온의 개수가 변한 건지 산소가 변한 건지 파악하기 어렵다. 그러면 자주 나오는 산소가 포함된 이온들도 따로 구분해서 볼 수 있어야 된다 라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각각 전하량이 1, 전하량이 2인 음이온들을 나눠봤습니다. 자, 수산화이온, 탄산수소이온, 질산이온, 아세트산이온까지는 -1. 자, 얘네들이 한 개씩 결합하고 있다? 그러면 이 친구는 전하량이 1이구나. 누구가? 금속의 양이온의 전하량이 1이구나. 자, 이 친구들이 2개씩, 이 친구들이 3개씩. 얘네가 몇 개 결합하고 있냐에 따라서 1개, 2개, 3개. 금속 양이온의 전하량이 결정되는구나. 알 수 있겠네요. 자, 밑에 있는 애들은 전하량이 2예요. 근데 이 친구들은 좀 특별한 게
특별하다기보다는 자주 나오죠 좀. 황산이온과 탄산이온 자주 나오죠. 특히 뭐 탄산이온의 경우는 뭐 칼슘 같은 애들이랑 결합해서 탄산칼슘이 된다거나, 황산이온의 경우에는 구리, 아연 같은 애들과 결합해서 황산구리가 된다거나 하는 식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얘는 보통 얘네가 몇 개 이상 결합한다거나 하는 거는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 그래서 이 친구들이 결합하고 있으면은 일단 적어도 둘 중 하나는 알 수 있습니다. 얘가 1이거나 아니면 2예요. 3인 경우는 거의 안 나와. 그냥 3인 경우는 애초에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금속 양이온 중에 3인 경우는 딱 2개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건 밑에서 볼 거니까 넘어갈게요. 자, 일단 마지막으로 마이너스 3의 전하량을 가지는 이온이다 하면서 소개했는데 얘도 거의 안 나옵니다. 말 그대로 진짜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안 나와요. 인산 이온이라고 해가지고 위에 3 마이너스라고 적혀있죠. 이 친구가 결합하고 있으면 이 녀석의 금속 양이온의 전하량은 플러스 3이겠구나. 알 수 있겠네요. 좋습니다. 음이온은 이 정도까지만 하고 본론으로 넘어갈게요. 여러분들이 금속의 양이온과 금속을 외워야 하는 이유, 바로 금속 반응성의 순서와 양이온의 전하량을 알아야 얘네가 어떤 반응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자, 그래서 봅시다. 지금 왼쪽에 뭐라고 적어놨냐면 금속의 반응성이라고 해놨고, 이것은 이전 시간에는 밑에 작은 표로 해놨었어요. 자, 우리는 이제 쓰잘데기 없는 정보는 다 빼버리고 필요한 것만 넣을 거예요. 자, 반응성이라는 게 결국 뭐야? 라고 물어볼 겁니다. 반응성이 뭐야? 화학 반응이 뭐야? 어떤 원소랑 어떤 원소가 변화를 얘네 사이의 결합 방식의 변화가 찾아오는 겁니다. 그쵸? 근데 왜 결합 방식의 변화가 찾아와? 왜 찾아와? 물어본다고 하면 얘네들이 전자를 어떻게 주고받느냐에 따라서 결합의 방식이 달라진다. 결합하는 양상이 달라진다. 자, 그럼 봅시다. 전자를 쉽게 주는 녀석은 다른 녀석들이랑 쉽게 교환하거나 공유하거나 할 수 있을까요? 자, 다시 말해볼게요. 자, 내가 하나는 전자를 들고 있지만 남들이랑 잘 공유 안 하려고 해. 남들에게 주려고 안 해. 다른 하나는 남들이랑 자꾸 공유하려고 하고 자신이 갖고 있는 전자를 남들한테 자꾸 주려고 해요. 자, 그럼 둘 중에 누가 더 다른 원소들과 반응이 많이 일어날까요? 전자를 주기 쉬운 애들, 전자를 잃기 쉬운 애들이 더 반응이 많이 일어나겠죠. 얘를 전자가 아니라 돈이라고 생각해봐요. 돈. 내가 돈을 들고 있어. 둘 다 돈을 들고 있어. 내가 100만 원을 들고 있든 1000만 원을 들고 있든, 아니 하다못해 500원을 들고 있든. 자, 내 옆에 뒀으면 하는 친구는 나한테 돈을 많이 주는 친구예요. 금전적인 이득이 되는 친구가 옆에 있으면 좋겠죠. 고기 끓이는 사람 친구들은 그런 친구예요. 자, 물론 친구라고 하는 게 반드시 그런 건 아니지만 친구가 아니라 그냥 내 주변에 약간 주변 사람들한테 돈 잘 쓰는 사람, 주변 사람들한테 잘 베푸는 사람 있으면 되게 좋겠죠. 그런 사람들이랑 되게 여러 가지 상호작용이 일어나기 편할 거고. 전자를 주기 쉽다는 얘기는 얘네들이 반응성이 높다. 전자를 잃기 쉽다. 두 개가 같은 맥락이다. 자, 근데 전자를 잃기 쉽다는 얘기는 금속의 입장에서는 양이온이 되기 쉽다는 얘기고, 전체적인 화학 반응의 입장에서는 산화되기 쉽다는 얘기죠. 전자를 잃기 쉬우면 양이온이 되기 쉽다는 똑같은 말이고, 전자를 잃기 쉽다는 얘기는 산화되기 쉽다는 얘기랑 똑같은 얘기예요. 오케이? 그럼 반대로 이 친구가 죽어도 전자를 절대 안 놔. 절대 안 놔. 그럼 얘는 전자를 잃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양이온이 되기 어려울 거고요. 다시 말해서 산화되기 어렵겠네. 좋습니다. 자, 오케이. 자, 그러면 한번 순서대로 한번 봅시다. 칼륨, 칼슘, 나트륨, 마그네슘, 알루미늄, 아연, 철, 니켈 주성 납, 수소 이온, 구리수, 는, 백금, 금. 자, 근데 지금 거의 안 나옴이라고 해서 옆에 빼는 애들도 있죠. 얘들은 굳이 신경 써서 외울 필요까지는 없지만 알아두면 뭐 좋긴 하겠죠. 이런 녀석들이 나오지 않는다라고 단어는 못하지만 제가 지금까지 봤던 문제 중에서 이 친구들이 나와서 어쩌고저쩌고 하는 문제는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왼쪽에 있는 녀석들 보면 되는데 저기 중에서도 특히 엄청 자주 나오는 애들, 마그네슘, 알루미늄, 아연,
그다음에 수소이온, 불이, 은. 이 6가지 양이온은 되게 자주 나온다. 되게 높은 빈도로 나와요. 어떻게 그걸 알 수 있냐? 일단 알루미늄은 거의 못 본 것 같은데요? 넘어가도 돼. 자, 마그네슘 아연, 그다음에 구리이온, 얘들 2가 양이온이고 1대1로 반응해. 여기까지는 우리가 알고 있고, 우리가 이전 시간에 아연과 구리의 반응 또는 뭐 구리와 마그네슘의 반응 살펴봤었다. 살펴봤었다. 자주 나온다는 얘기예요. 자, 알루미늄은 내가 따로 친 이유는 지금 여기서 거의 유일무이하게 3가 양이온이에요. 즉 전하량이 3이에요. 내가 3짜리 전하량을 가지는 양이온을 추가하고 싶어. 그럼 대부분 알루미늄이에요. 금? 실험실에서 금 쓰기 어렵겠죠. 비싼데. 저 쓰고 쓸 돈 있었으면은 실험 안 하지. 실험 안 하지. 자, 그다음에 수소이온과 은. 은은 왜 해놨을까 제가? 우리가 가장 먼저 배웠던 건 질산은과 구리의 반응이었어. 배우기 싫어도 나온다. 자, 수소이온도 금속은 아니지만 중요하게 나와요. 왜냐면 이 다음 파트가 산과 염기고 중화 반응이고 에너지의 출입인데 얘네들 하려면 이 수소이온이 반응성이 어느 정도인지를 알아야 얘가 금속이랑 반응을 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다른 걸 조금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기까지 뭐 외우라고 하는 거는 내가 뭐 굳이 설명할 필요 없잖아.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자, A가 여기 있어. 그 다음에 B가 여기 있어요. 즉 반응성은 지금 A가 B보다 세다라고 할게요. A가 나트륨이고 뭐 B가 니켈이고 이런 얘기가 아니라 A가 B보다 반응성이 세다라고 해봅시다. 자, 그럼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하나는 A이온 수용액에 A이온에 B금속을 넣는 거. 다른 하나는 B이온 수용액에 A금속을 넣는 거. 자, 봅시다. 자, 금속의 반응성 순서는 전차를 읽기 쉬운 순서다라고 봐도 무방하다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A이온, B이온 얘네들은 뭘 한 거야? 전자를 잃은 상태야. 전자를 이미 잃어있는 상태야. 자, 근데 내가 전자를 들고 있는 금속을 추가해주는 거야. 자, 얘들은 자신이 들고 있는 전자를 주려고 해. 또는 잃어버리려고 해. 주려고 해. 자, 그런데 B금속은 A금속보다 반응성이 작아. 다시 말해서 전자를 주려고 하는 정도가, 전자를 남한테 떠넘기려고 하는 정도가 A보다 약해. 자, 그래서 B가 전자를 A한테 주려고 했는데 A가 나보다 약한데 나한테? 라고 하면서 전자를 주는 걸 받지 않아 버려. 자, 그렇다는 얘기는 A이온 수용액에 B금속을 넣었을 때 반응은 일어나지 않는다. 그럼 자, 반대로 A금속이랑 B이온이랑 할게요. 자, A금속은 B금속보다 전자를 더 쉽게 주려고 해. 자, 그러면은 A금속에 있는 전자가 B이온으로 넘어가 버립니다. 누군가 받아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음이온은 넌 내야. 음이온은 너네끼리 알아서 하세요. 난 신경 쓰지 말고. 음이온은 여기서 반응에 참여하지 않기 때문에 그럼 누가 가져가야 돼? B이온이 가져가야 돼. 얘가 가져가기 싫어도 나보다 센 놈이 가져가라고 하면 가져가야지. 그쵸? 어쩔 수 없는 거다. 그럼 이 경우에는 반응이 일어나겠네요. 다시 말해서 어떤 금속을 넣었는데 반응이 일어난다면, 내가 어떤 금속을 넣었는데 반응이 일어난다면 그 금속의 반응성은 원래 들어있는 이온의 반응성보다 크다라는 얘기예요. 그 반응의 여부에 따라서 반응성 순서를 알 수 있다. 오케이, 좋습니다. 자, 여기까지 됐으면 사실 마지막 한 걸음 남았어요. 생각보다 더 자주 나오는 유형 중에 하나가 금속이 3개인 경우. 자, 이제 C까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여기 아마 됐으면은 잠깐 지울게요.
B이온이 있는 데다가 A 금속을 넣으면 반응이 일어난다 했어. 그리고 내가 이제 여기다가 이 수용액을 잘 보니까 C의 이온까지 같이 있어. 자, 이 수용액에다가 A 금속을 넣으면 일단 어쨌든 반응이 일어나는 건 똑같아요. 어쨌든 나보다 약하잖아. A 입장에선 둘 다 나보다 약하잖아. 자, 그래서 내가 전자를 줄 겁니다. 뭐 둘 다 줄 수 있겠죠? 전자를 둘 다 줄 수 있겠죠? 전자를 둘 다 줬다 칩시다. 그럼 A는 이제 빠져. A 이온이 됐어. A는 A 이온이 되겠지. 자, 근데 B랑 C는 둘 다 전자를 받았어. 예를 들어서. 근데 B는 C보다 세. 아, 근데 생각해보니까 열받는 거야. 내가 왜 얘보다 센데 나도 같이 받아야 되지? 그래서 그러니까 약간 결론으로 보면은 B가 안 받는 거지만 뭐 약간 조금 이야기를 위해서 설명을 하자면 B가 받은 전자를 다시 C한테 줘버립니다. 실제로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약간 이해를 위해서 얘기해주는 거야. 자, 그러면은 지금 B 이온은 그대로 있고 C가 먼저 받아버리겠네요. 자, 다시 B는 자신보다 약한 녀석한테 줘버릴 겁니다. 자기가 이미 받았지만 내가 받은 걸 다시 줄 거야. 자기보다 약한 녀석한테. 자, 근데 이제 얘가 없어. 더 이상 내 쓰레기통이 없어. 그럼 내가 가져가야겠죠? 쓰레기를. 자, A 금속을 넣었을 때 반응성이 약한 녀석, 반응성이 조금 약한 녀석이 있다. 그럼 반응성이 더 약한 녀석이 먼저 전자를 받는 거야. 자, 그래서 두 금속 수용액에 금속 이온 수용액에 어떤 금속을 넣었을 때 반응이 일어난다면 그때 먼저 이온의 수가 감소하는 녀석이 제일 약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제일 약하다. 오케이, 좋습니다. 자, 여기까지 했을 때 이해 안 되는 부분. 잠깐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설명 잠깐 다시 부탁드립니다. 괜찮아요? 없나요? 다들 없나요? 오케이, 있으면은 영상으로 보세요.